예, 여러분, 미래클래스 6번째 시간입니다. 실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 한비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좀 이번 주가 아니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흔히 쉽게 듣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뭐 메타버스를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도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는 연구에 적용을 해볼까 여러 고민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수준에서 메타버스, 여기도 저기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뭘까? 라는 정도의 기초 지식을 오늘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과연 뭘까? 정의입니다.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스노우 크래쉬라는 책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닐 스티븐스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제시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이른바 대체어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3차원의 세상에 구현한 이른바 이제 상상의 공간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걸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물리적인 공간, 실제의 공간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 그리고 가상의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분절되어 있는 이 공간이 기술, 특히 이제 실감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 결합된 융합적 세계다라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실감 기술, 그다음에 아래 이제 실감 기술의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서 이게 뭐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뭐 3D 매핑 모델링, 그다음에 시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근에는 뭐 사이버 공간에 사실은 실제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고 시뮬레이션하는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이. 이걸 사실은 이제 통할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 형태, 이제 초기의 형태의 모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유형을 크게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거울 세계, 미러 월드,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뭐 이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오연주 박사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게 뭐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하나의 형태, 하나의 영역, 융합적 영역으로 자꾸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완전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영화였죠. 제가 우리 미래클래스에서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 나온 상상의 세계들이 이미 실제 공간에서 많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저 네 개의 영역을 좀 뜯어보면 먼저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많이 지금 일상 속에 들어와 있죠. 이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상의 사물과 인터페이스를 겹쳐놓는 형태죠. 용어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 우리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닌텐도가 출시한 포켓몬 고죠.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들 이미지입니다.
한동안 열풍이 불었었죠. 저거 가지고 실제 공간에서 채집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요. 고쿠라 성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일본의 10대 성입니다. 거기 이제 연구진들과 함께 좀 머리를 식힐 겸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 고쿠라 성 입구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저 포켓몬고를 들고 이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서 깊은 역사 자원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포켓몬고를 잡으러 거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에서 분사한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만든 제페토, 이게 가상의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아바타들이 실제 공간처럼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채팅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일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울 세계라는 개념, 이것도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영역이 이론적으로는 좀 뜯어놨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융합적으로 지금은 접목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거울 세계, 물리적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여기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구글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어스 소프트웨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집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몇 가지 정보들이 더 가미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구글 어스에 나온 그 구글 어스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재미나게 다룬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출처를 안 밝혔네요. 요즘 유튜브로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뒤에 출처를 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희미하게 빨간색 원을 보시면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오른쪽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집도 모양이 조금 바뀌어 있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계시는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집도 조금씩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죠. 재미난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미 이제 구글 어스만 들어가 보시더라도 우리 집 주변의 다양한 정보들이 이용자들의 그 정보와 함께 겹쳐져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옮겨오면서 정보까지 더해진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업랜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사실 부동산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부동산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현실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랜드에서 사고 팔고 하는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주택이나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재미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재미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절돼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라이프 로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 모습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구축하는 건데 이것이 직접 기계, 스마트폰 될 수도 있을 거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기계를 통해서 기록도 하고 가상의 세계에 재현도 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360인데요. 페이스북 이미 360도 이미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2D로 보는 모습을 내 모습 전체를 찍어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에 SNS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정보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나이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정보를 축적을 해서 그것들을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를 사면 조그만 칩이 있습니다. 나이키 칩이. 현재 운동화 안에 집어넣고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을 시키면 내가 달리게 되면 달리는 정보, GPS가 있어서 어디로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용자들끼리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이 달린 사람들에게 상품도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가상현실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실제 현실의 다양한 이슈들, 문제들, 세계관들을 확장시켜가지고 가상의 현실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특히 이제 포트나이트 오른쪽에 보시는 게임 대표적일 겁니다. 이런 포트나이트, 뭐 메타버스 이렇게 신문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무지하게 많은 기사가 뜰 텐데 게임 지금 이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저 옷도 이제 나이키와 협업하고 뭐 루이비통과 제가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네요. L사 혹은 G사 이런 유명 그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또 게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해서 게임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또 사서 자기 캐릭터에 입히기도 합니다. 게임 공간에서 캐릭터가 입고 나도 실제로 사 입고 이미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세계와. 그리고 이 포트나이트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임도 하고 학습도 하고 게임이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세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YTN에 나온 최근에 나온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아주 쉽게 잘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한 2분 정도 되니까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다시 켜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난 그 기술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상 공간에 꾸며진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아바타를 꾸미고 재미를 추구하는 걸 넘어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합니다. 30층짜리 회사 건물이 나타나고 나의 아바타가 실제와 똑같이 1층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찍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이 회사는 30층 건물 가운데 한 개 층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층은 가상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좀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약간 좀 고도화된다고 하면은 약간 분양 개념으로 가상의 공간을 분양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인 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만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스타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스테이시 등 아이돌 그룹들은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주장 황재균 선수도 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살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색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업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N9 시승을 시작했는데 차 디자인은 물론 아바타를 태우고 실제 달리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매장을 가상 세계로 그대로 옮겨놓고 아바타가 입을 옷과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는 500만 켤레 이상 팔렸습니다. 어느덧 옛일 같은 대규모 행사도 메타버스 세계에선 가능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에는 총장과 교수, 신입생 아바타들이 자리했고 기업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을 한자리에 모아 주력 사업과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임원 강의와 선배 멘토와의 대화 등 신입사원 교육도 가상세계에서 진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5G 등 갈수록 빨라지는 통신 환경 속에 실제 같은 가상세계는 어느덧 현실 세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재미나죠? 아까 이제 기사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순천향대입니다. 저희도 이제 학기 초에 코로나 확진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이 신입생 입학식을 다 취소를 했었죠. 그때 이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순천향대가 협업을 해서 저렇게 지금 학생들이 우측에 사진은 학생이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이제 운동장에 간 겁니다. 조종을 하는 거죠.
왼쪽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총장님이 인사하시는 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 아바타하고 인사도 할 수도 있고요. 참 기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옆에 동료 교수들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영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부동산 회사도 그렇고요. 가상의 실제 공간을 그대로 꾸며놓고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내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와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예측은 학계에서 의견은 사실 지금도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셨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타 기술들이 한 1, 20년 전에도 뭐 무진장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체가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또 반짝 유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1700조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합니다. 1700조면 우리나라 한 해 GDP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명함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시장, 여러분들 신문, 아까 YTN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시장에서 적용 가능성은 무한대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여기서 교회를 그대로 꾸며놓고 사실은 예배를 가상현실에서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더 이상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엔 부동산에서 발품 판다라는 용어가 존재를 했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그냥 집에서 물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오게 하고 직접 데리고 다니는 부동산이 경쟁이 안 되겠죠. 이것이 모든 업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업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